네, 주식 투시기형 스페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아직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FOMC 이후에 방향을 설정할 줄 알았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춘기처럼 시장이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떻게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제가 오늘 명확하게 분석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자 우리나라 지수가 전일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많이 회복을 하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정말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요일 미증시 보고 나서 걱정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어제 약보합으로 끝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단 하루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최근에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분석을 제가 오늘 제안 드릴 텐데요. 자,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여러분 핵심 포인트를 보자고요. 핵심 포인트를. 자, 이번 주에 빅 이슈가 뭐가 있었죠? 빅 이벤트로 해서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CPI가 7.1%. 너무나 잘 나왔죠. 예상치가 7.3이었는데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고물가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한풀 꺾이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지난달에도 7.7%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번 달도 7.3%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최고치 9.1%에서 잘 안 떨어지던 지수가 훅훅 떨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1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금리 인상을 압박했던 이 강력한 긴축을 압박했던 이 고물가 행진이 이제 막을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자꾸 떠올라요. 왜 그러죠? 고용지표가 좋기 때문이에요. 고용지표가 좋기 때문. 자, 미증시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경기에 대한 지표가 첫 번째가 고용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고용이에요. 고용. 고용이 너무나도 탄탄하기 때문에 미증시는 지금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용이 너무나도 탄탄하다는 말이에요. 1차 지표예요. 1차 지표. 고용이 최근에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고용 지표를 아직도 나타내고 있다. 그냥 적정히 괜찮다, 견조하다 수준이 아니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소매 판매. 계속 강조해드렸죠. 제가 수개월 동안 반년 넘게 강조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고용, 돈을 벌어야 이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미국은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은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보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를 기준으로 보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소비는 둔화가 된 게 맞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상치보다 계속 괜찮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침체라고 보기에는 소비가 아직 탄탄하기 때문에 견조하단 말이에요. 이게 견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소매 판매, 그래 예상대로 금리를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4번이나 압박을 하니까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소매 판매가 급락을 보이면서 아예 돈을 안 쓰고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상치보다 조금 밀렸다 정도 수준. 그동안 견조했고 이번에는 견조한 정도는 아닌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했다 정도예요. 그런데 고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근데 이미 정해졌죠. FOMC에서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또 했습니까?
아니죠. 이번에는 0.5% 완화됐잖아요. 완화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FOMC도 우리가 쳐다보면은 FOMC를 딱 바라봤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 금리 목표치기 인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금리 목표치는 제가 평일 풍문으로서 시간에도 여러분께 진작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단행을 했기 때문에 금리 목표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 보면 금리 목표치가 이제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6월 달에 얼마였어요? 한 3.4% 정도 목표치가. 그렇죠? 아니다. 4.3% 죄송합니다. 4.3% 정도.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목표치가. 그런데 9월 달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9월 달에 4% 후반. 4% 후반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더 추가적으로 올랐다. 그죠? 그리고 나서 12월 달이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5.1%가 됐다. 근데 왜 이래요? 금리가 이미 9월 달 목표치였는데 12월 달에 봤는데 이미 금리가 4%가 넘어 있는데요. 이미 빅스텝을 단행했는데 이미 4.5예요. 4.25에서 4.5죠. 이미 4.5예요, 금리가. 그러니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5.1%라는 거는. 자, 어떻게 되느냐? 지금 4.5죠. 그럼 0.25 베이비 스텝으로 해도 3번 올리면은 목표 달성입니다. 그렇죠? 3번 올리면 목표 달성이에요. 내년 1월에 베이비 스텝. 내년 3월에 베이비 스텝.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5% 정도 됐죠. 여기서 올릴지 말지 거기서 고민하는 것이고 3월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것이고 한 번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라는 거예요.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럼 1분기까지 인상하고 끝나느냐 2분기에 한 번 정도 더 인상하고 끝나느냐 차이지 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추가 인상이 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금리 인상이 우려감이 있나요 지금?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나도 편안하잖아요 지금. 3번 인상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적으면 2번이고. 그럼 1월, 3월은 기정사실화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눈치 한번 보고 뭐 6월에 하든지. 그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한 번은 3번째 인상은 하느냐 마느냐 요 싸움인 거고. 이미 물가는 안정되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나 우려감을 가질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침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 경기 침체가 돼서 L자형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침체가 아니래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 연준에서 지금 소비도 탄탄하고 고용도 탄탄한데 무슨 침체냐? 침체 아니다. 못을 박아버렸죠.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침체가 아니다. 우리가 우려되는 건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소비가 침체되고 얼어붙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게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는 게 문제였는데 침체가 아니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팔팔 끓는 물에 발만 살짝 톡 하고 담궜을 때 아 뜨거워 하고 빼면은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팔팔 끓는 물인데 그것도 모르고 다이빙해서 점프해서 풍덩하고 빠지면 화상을 입겠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풍덩하고 침체에 빠져 있으면은 타격을 입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경기 침체 부분에 살짝 발만 담궜다가 아 뜨거워 하고 빼면은 경기를 돌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를 돌려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서 금리 인하라 지금 계획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악재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하를 왜 합니까? 코로나 때 금리 인하 왜 합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돈을 풀어서 소비를 이끌어내는 과정인 거죠. 그럼 뭐예요? 경기 침체가 L자형처럼 이렇게 안 좋게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금리 인하를 또 한다는 건. 근데 그 금리 인하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거는 L자형 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펄펄 끓는 물에 풍덩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뜨거워하고 도망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화상 입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럼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 2004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코스피 2000포인트 돌파하면서 폭죽 터뜨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국제 무역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고 트로이카주도 쭉쭉 올라가면서 거의 폭등세가 나왔죠. 왜 그래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경기가 호황이니까. 즉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은 악재가 아니라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근거는 미국이 지금 소비가 아직 탄탄하고 고용이 탄탄하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공급망인데, 이 공급망의 한 축인 중국 뭐예요? 봉쇄, 이거 해제되죠. 중국인들이, 인민들이 나에게 자유를 달라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고 일어났으니까 시진핑도 두 손 두 발 들면서 알았다, 내가 리오프닝 하겠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너무 늘어나니까 중국은 인구가 많다. 그러니 한 번에는 어렵지만 하겠다 얘기를 했죠. 오케이. 그럼 중국에서 공급망 해소됩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말이죠. 해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마저 일단락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오히려 경기 회복기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말을 아끼는 것이고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발표한 거 지금 당장은 서로 간에 눈치 보기 하면서 수싸움 하고 있느라 지수를 밀었다 올렸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얘기 나온 거는 매파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 회복에 대해서 가능성, 그러니까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풍덩 빠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연준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집중하셔야겠죠. 어떤 전략? 저희가 노란톡에서 항상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전략들 매일매일 보실 수 있어요. 노란톡 지금 하단에 카메라 어플 켜고 입장하시면 되죠.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전략입니다. 자, 체크포인트 뭐예요? 금리 목표 5.1% 괜찮다. 원래부터 이 정도, 지난번에도 5% 살짝 넘을 거라고 이미 발표했었죠. 자, 그리고 뭐예요? CPI 7.5% 너무 좋아요. 베리 굿. 베리 굿. 자, 제롬 파월 현재 경기 침체 아니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용 지표가 호조 보이고 있다라는 거. 경기 침체가 아닌 근거 중 하나다 보시면 되고 자, 여기 핵심 사안들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섹터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한 이 전략들 매일매일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통 오시면은 지금 이 시장에 대한 걱정 하나도 하지 않을 만큼 싹 씻어낼 만큼 명확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돈줄 종목들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술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올해 태조 이방원의 해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방산주에 집중하시면은 이런 수익률이 나는 겁니다.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까지 100% 넘는 종목이 두 종목이에요. 거기다가 종목이 잡주입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단단한 종목이죠. 개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로템, 하나에로스페이스로 128%, 그리고 111%. 너무나도 아름다운 수익률을 올려줬다는 겁니다. LIG 넥스원도 65.94%.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 대형주로도 낼 수 있는 장이었단 말이에요. 올해 어렵고 힘든 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나무가 선익시스템. 나무가 벌써 100%에 육박합니다. 선익시스템 64.55%. 뭐죠? XR기기 관련주. XR기기 관련주로 증착장비, 선익시스템, 그리고 3D 센싱, 나무가, 그리고 이미 오큘러스에 기존부터 납품하고 있는 FPCB 납품하고 있는 뉴프렉스 다 수익률 고공행진 펼치고 있죠. 제가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면 이런 쪽을 공략해야 된다. 자, XR기기가 올해 1,800만 대가 판매가 될 예정인데 내년에는 그러면은 3,600만 대, 2배가 팔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5,700만 대, 3배 이상이 팔린다. 그리고 2030년, 자 이제 2020년도 끝났죠. 그럼 7년 남았습니다. 2030년이 되면은 10억 대 가까이 판매된다. 스마트폰이 12억 대인데 XR기기가 10억 대 가까이가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관련주들 이제 시작이겠죠. 심지어 그동안은 메타에서 중심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메타, MS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애플에서 XR기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고 애플에서 준비한다라는 거는 시장의 판도를 흔들겠다라는 거죠. 애플 마니아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경쟁이 심화되고 방금 말씀드린 내년에 2배 수치 꿈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XR기기 관련주들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HLB 임상 관련해서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해서 틈새 시장 정도는 우리가 바이오 쪽을 노릴 수 있다. 그 중에서 임상 3상이 완료되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에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 글로벌 임상 바로 3차 임상 진행을 해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나도 잘 나왔죠. 마의 20개월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HLB 관심 가져 봐야겠죠. 매도 타이밍도 명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추석 연휴 전후 기간이라서 불안하신 분들은 추석 연휴 바로 직전, 그리고 나는 믿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석 연휴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고점에서 상승이 정체되면 바로 매도한다라는 전략으로 해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매수할 때부터 거의 2, 3주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완벽했죠. 그리고 히림, SY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네옴시티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죠.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으로 히림은 네옴시티, SY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네옴시티 동시에. 자, 그리고 SNS텍 여러분 올해 반도체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이닉스는 지금도 특징주예요. 왜? 너무나도 약해서. 그리고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이라서. 이 정도까지 내려갈 쪽은 아닌데 시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사야 돼도 하이닉스는 나중에 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뒤에 보면 된다. 삼성전자도 지금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1차 반등 후에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안주로 SNS텍 보시면 된다. 내년부터 EUV 공정이 확대가 되는데 EUV용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EUV용 펠리클 기술 가장 먼저 확보한 기업입니다. 내년부터 폭발적인 실적 성장 예상됩니다. 가능성이 높죠. EUV 공정으로 안 넘어간다면 모르겠는데 삼성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거는 미세 공정이란 말이에요. EUV 필수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SNS텍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보셔야 된다. 그러니 하이닉스가 신저가 찍고 있는 가운데도 얘는 60% 가까운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이렇게 세워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2, 3년 동안 롱텀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밀릴 때마다 한 주씩 천천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계좌에 손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손실을 가지고 2, 3년을 버티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라면은 이 대안주로 교체를 해서 손실을 회복하고 그리고 추후에 다시 봐도 그 자리에 있을 테니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보다 더 싼 자리까지 내려와 있죠. 수익 올리고 나서 교체하시면 되는데 아직도 고집 부리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주가를 보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쪽을 보시고 그런 그 섹터에서도 종목을 보시고 교체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매수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와 함께 우리나라의 특수효과,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OTT 시장 개방,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수년간 기다리던 아바타2가 개봉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특수효과 쪽, CG, VFX 쪽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 보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틈새 시장 혹은 시장의 트렌드를 조금 앞서가서 미리 여러분께 제안드린 종목 섹터들이 포진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어떻게 포착을 해야 되느냐? 경험과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시잖아요. 다들 본업이 있으시고 주식만 하시는 게 아닌데 저희나 이렇게 제가 이런 전략을 제시해드리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기계가 종목을 추출해 주는 걸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돈줄 선생 세력 수급 보이시죠? 세력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 검색기로 추출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시간이 없고 분석할 만큼 안 된다. 그 시간이 안 되고 아직 경험도 좀 부족하고 하다. 그러면은 기계가 뽑아주는 것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십수년간 노력한 그 투자 전략을 이 검색기에 다 넣었습니다. 이 검색기에 다 넣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나온 거 뭐예요? 일동제약 41,800원일 때 4%대일 때 여러분께 포착해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움직이기 시작할 때 포착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4.63% 41,800원대에 여러분께 포착을 해드렸단 말이죠. 자, 일동제약 투자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중, 거래량 양봉, 개별 매매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교육용으로 한 1% 정도 여러분 그냥 매매해 보세요. 그냥 소액으로 해서 재미 보세요라고 올려드렸었죠. 기준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일동제약 300만 주 그냥 터졌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전략을 올려드립니다. 신규 추가 재편입 기준으로 해서 장중국가랑에서 쭉 알려드리죠. 여러분들이 노란톡에만 입장하셔도 이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노란톡에만 입장하셔도. 자, 지금 참여하셔야겠죠. 노란톡 입장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을 검색기로 추출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근거를 알려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동제약, VI, 일동홀딩스도 VI 근처. 자, 어때요? 자, 오후에도 소소하게 일동제약, 소소하게 짧게 치고 빠졌다. 자, 보세요. 아침에 거래대금 터졌을 때 잠깐 수익 보고 일동은 재편입했다. 재편입한 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이시죠? 네. 일동제약을 매입했다. 다른 종목 처분해서 요거 일부 매입했다. 네. 보이시죠? 일동제약 41,650원.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실행만 하시면 돼요. 그대로 실행만. 네? 노란톡에서 꺾일 때 1차 수익 실현 후에 재편입했다. 4%대 재편입한 게 수익 실현 한번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동제약 감사합니다. 3분의 1 매도하고 보유 중입니다. 일동제약 그냥 일동제약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일동제약. 네? 일동제약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챙기는 겁니다. 계속. 네? 어제 매수 하방 갔다가 오늘 급등했다. 계속 챙기는 겁니다. 계속. 이해되십니까? 계속 챙기는 거예요. 기준 명확하게 잡아드리죠. 일동제약은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됐었는데 상한가 진입하고 하면서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1조가 넘어갑니다. 1조 한 3천억 정도 되죠. 왔다 갔다 하죠. 자, 1조가 넘어요. 1조 넘는 종목에 저희가 기준도 명확하게 세워드립니다. 시초가 갭 상승 시 최대 5%까지. 네?
5%까지 상승까지 편입된다. 그대로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최대 10% 상승까지 편입간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15% 상승까지 편입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 뭐예요? 거래대금 최상위. 거래대금 최상위 들어가면 되죠. 자, 장중 편입 어떻게 돼요? 시초가 돌파 시 장중 고점, 장중 저점에서 2%. 간단하죠. 그래서 봤더니 일동제약 왜 불기둥이 섰냐? 어머나. 거래대금이 최상단에 있네. 그렇죠? 보이시잖아요. 일동제약 아닙니까 이게. 거래대금 상위 최상단에 있잖아요. 최상단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매직 계산기로도 또 명확하게 알려드리죠, 여러분.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이 너무나도 분석이 완벽하게 돼 있잖아요.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장중고점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유튜브 쇼츠 영상 통해서 40초짜리로 올려드리고 있죠. 자, 40초짜리 영상에다가 올려드리고 나서 수익률 벌써 55.25%입니다. 그리고 검색기로 잡아드리고도 또 여러분들 당일 단타도 되고 단기 트레이딩 되고 투자의 개념으로 해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여러분께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주식하시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셔야 됩니까? 바로 노란톡 입장하시고 그리고 위에 문자 샵 3989 입력하셔서 샵 3989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이재선 혹은 종목 검색기 보내시는 분께 오늘은 제가 선착순 10분께는 무료로 이 종목 검색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뭐 노란톡은 다 입장하셨겠죠? 이 하단에 QR코드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죠. 자, 웹툰 관련주 핑거스토리입니다. 자, 핑거스토리 3연속 상한가에 도달하고 100% 수익률 3일 만에 100% 수익률. 상한가 종목으로 어떻게 또 매매를 합니까? 갭상승하고 거래량 터져서 올라오잖아요. 갭상승하고 거래량 터져서 올라오잖아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매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겁먹고 매매를 안 하신 거지 거래 대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거래 대금이. 여러분들이 피레침처럼 이렇게 윗꼬리만 쭉 달고 빠지는 종목들 때문에 무서워하실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은 터졌는데 사실 거래 대금이 얼마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타 세력도 들어왔다가 얘네 빠져나가면 쪼르륵 밀리는데 거래 대금이 이렇게 최상위에 터져 있다라고 하면은 거래가 그만큼 많이 되는데 단타 세력 좀 빠져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피레침처럼 쭉 윗꼬리를 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단기 트레이딩도 진입을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볼 수 있고 상승한 종목도 추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강한 놈이 더 강하게 간다라는 말이 있죠. 자, 그 가장 표본적인 예입니다. 핑거스토리 3연상 가면서 100% 수익률 청산한 거 명확하게 알려드렸죠. 자, 이거 그대로 제시해드린 거 있고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하루 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매수해서 16%또 수익을 올리고 그럼 뭐예요? 벌써 116.72%. 너무나도 아름다웠죠. 핑거스토리. 자, 어떻게 우리가 핑거스토리를 매매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핑거스토리 계속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무서우니까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우리 기준대로 그냥 보자고요. 짧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수익 내고 빠지고 내고 빠지고 VI 상한가 VI 상한가 들어가면 기준 명확하죠. 상한가 들어가면은 뭐 절반 정도 수익 청산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상한가 풀리면은 2% 밀린다. 그럼 28%에서 밀리면은 전량 청산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 확보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잖아요. 자 보세요. 자 동시 재진입했습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분인 거예요. 자, 그쵸?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예요? 자, 핑거 스토리 19%에서 죄다 팔고 12%에서 다시 들어가서 현재 18%가 됐습니다. 자, 19%에서 팔고 다시 들어가 18%가 됐어요. 자, 이렇게 들락날락해서 오늘만 37%. 하루 상한가가 30%인데 하루에 37%. 믿겨지지가 않는 수익률이죠. 하루에 30% 상한가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한가에 도달을 해서 30% 놔두고 매도했습니다. 70%를 수익 청산을 먼저 한 거죠. 3연상 갔으니까 상한가 3번 갔으니까. 자, 그래서 저희는 잘하셨습니다. 안내 명확하게 들었죠. 상한가 풀리고 2% 밀리는 전량 차익 실현. 저희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야겠죠. 이미 다 들어와 계시죠, 노란톡은. 자,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 그렇게 해서 뭐 수익 보면 좋고 거기서 매도 청산하면 되겠지. 근데 매도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게 말로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따라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참된 알미 아니다. 우리 지행합일세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죠? 여러분, 실천을 해보니까 이해가 가신다는 거예요. 실천을 해보니까. 다들 여러분들 교육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알고만 있으면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내가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을 했기 때문에 하루 상한가 30%인데 37%나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상한가에서 다 팔고 나왔더니 3연상 먹었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실천을 해서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경험보다 더 좋은 수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하셔야겠죠. 따라오셔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따라와요? 저희가 명확하게 기준 제시해드리죠. 핑거스토리는 시가총액이 1조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10% 상승까지는 편입이 가능하죠. 상한가하고 갭상승이 나왔는데 무섭다? 아니요. 10% 상승까지 편입이 가능하다. 최대 15%. 그리고 장중 특별한 경우에만 20%. 아까도 설명드렸죠. 네. 그리고 장중 편입 기준도 말씀드렸죠. 시초가 돌파 시, 고점 돌파 시. 네. 그리고 저점 대비 2%.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핑거스토리 볼까요?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 종목이 거래량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럼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윗골이 달더라도 순식간에 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거래 대금이 이만큼이나 몰려있다는 거는 밀려도 안정적으로 매도할 자리를 주고 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인분들이 제일 문제점이 그거 아닙니까? 잠깐 한눈 팔았더니 윗골이 다고 쪼르륵 밀리는 거. 그럼 매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목 자체에 거래 대금이 너무 적은 걸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래 대금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거래량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거래 대금을 같이 한번 봐보세요. 세계가 바뀝니다. 주식 세계가 아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20%까지도 편입 가능하다. 자, 저희가 상한가 구간에서 정리한 다음에 하루 쉬고 어떻게 재편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매직 계산기로 계산해 드렸잖아요. 5%에서 포착을 했다. 뭐예요? 8,910원. 8,910원. 8,900원에 여러분께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설명드렸죠. 8,910원 어떤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이에요. 장중에 분봉으로 보시면은 탁탁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싹 음봉 그리면서 한번 이렇게 매수 타이밍 줍니다.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 잡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준 거죠, 분봉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순간 찰나 1, 2초에 쓱 지나가면 매수 못 하겠지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줬단 말이에요. 장중에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줬단 말이죠. 저희가 포착을 해드렸고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왜? 거래대금이 폭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 그럼 저희가 매도 타이밍이 또 특화되어 있는 게 또 이 매직 계산기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에서 어떻게 한다? 2% 빌리면 정리를 한다. 뭐예요? 지금 현재 1250원이다. 도착해 드렸죠? 1250원이다. 지금 고가가 1400원이에요.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한 2% 밀리면 급등주니까 지금도 21%인데 2% 정도 밀리면은 뭐예요? 한번 수익 실현한다.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고 추후에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37%라는 수익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 현재 1250원인데 고가 1400원이었으니까 2% 어디예요? 여기 1200원이죠. 1200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차익 실현 구간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1200원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면은 여러분들 수익을 너무나도 예쁘게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3연상 100% 수익률을 올리고 여기서 정리 그리고 2% 빌릴 때 전량 청산. 너무나도 완벽한 전략. 그리고 다시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점 2% 빌릴 때 또 청산. 16.72%. 116.72%의 수익을 올린 겁니다. 제2의 핑거스토리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2의 핑거스토리. 저희 종목 검색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직 계산기로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께 제공해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노란톡은 다 들어와 계시죠? 자, 위로 종목 검색기 10분 이제 거의 다 마감된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샵 3989 이 번호로 이재선 혹은 검색기 이렇게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검색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내주시고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노란톡 입장하셔야겠죠. 카메라 어플 켜고 여기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뜹니다. 터치해서 참여 코드 4989예요. 4989. 잘 사고 잘 파는 거죠. 4989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자, 불기둥 검색기 다시 한번 보셔야겠죠. 자, 저희가 핑거스토리 보여드렸죠. 자, 핑거스토리 3일 동안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비는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 손 안에 원클릭 전문가. 이 종목 검색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핑거스토리가 쉬는 날 확보된 현금으로 종목 검색기를 다시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저희 돈줄 검색기에서 4개가 있는데 그중에 3곳에서나 화일약품을 포착을 했습니다. 특히 급등전 포착 파트에서는 지금 화일약품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 나왔습니다, 화일약품. 그럼 이 종목에 여러분들 주시하셔야겠죠. 어땠습니까? 8% 상승한 가운데 포착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9시 11분에 8% 상승해서 포착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 집중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화일약품. 거래량 최상위권에 들어가서 아주 특수한 경우가 됐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8%면 이제 시작인 거죠. 화일약품을 이렇게 저희가 진입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화일약품, 불기둥. 걱정할 것도 없죠. 바로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바로 상한가 진입. 여러분, 화일약품을 계속 이렇게 그냥 횡보만 하고 특정 시그널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날에 파악하시려면은 요 양봉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터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화일약품 보시면 알겠지만 이날은 거래량이 그 전날도 거래량이 좀 더 늘긴 했는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의 점으로 보일 정도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거래 대금이 최상단에 올라왔단 말이죠.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란 말이에요. 갭상승 또 띄었죠. 우리가 원하는 가격 2,400원 구간에서 갭상승 하자마자 포착한 거 아닙니까? 포착해서 여러분들 보유했으면은 당일날 순식간에 상한가. 뭐 일부 조금 청산한 다음 날도 갭 띄었죠. 고점 싹 찍고 밀리는데 고점 대비해서 2% 밀리면 뭐다? 수익 청산. 여러분 쉬는 날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청산했으면 뭐예요? 또 요거 청산했으니까 다시 핑거 스토리.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수익 내는 거예요. 핑거 스토리 3일 연속 상한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 위에서 상한가 풀리고 2% 밀리니까 전량 매도. 룰루랄라 웃으면서 다음날 봤더니 화일약품 8% 오케이 감사합니다. 매수. 상한가. 룰루랄라 일부 수익 청산해놓고 다음날 갭이 뛰었네요. 고점 대비해서 더 못 올라가고 쑥 밀리니까 그냥 2% 차익 실현. 제가 이날 아침에 이 박스경제TV 8시 반부터 시작하는 주식 밀키트 박스경제의 핵심 프로그램이죠. 출연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응 전략으로 바이오주 괜찮습니다 라는 진행자분의 질문에 제가 제약바이오주 감기 대란 때문에 중국발 감기 대란 때문에 밀렸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적으로 중국에 직접적으로 감기약을 뭐 대거 수출하거나 하기는 쉽지는 않다. 우리가 중국을 뭐 짝퉁의 나라다, 모조품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욕하고 이제 뭐 매도하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런 생물학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산업, 이 생명공학 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깐깐해요. 모조품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허술해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 못지않게 중국이 굉장히 깐깐하고 굉장히 많은 약품이 개발돼서 임상이 연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중국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정도로 수출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정도로만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당일날 많이 오른 종목들은 짧게 청산하고 음봉 달릴 수 있으니까 길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드렸죠. 새로 올라오는 것들이나 보고 이미 급등한 종목들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강할 것이다 설명드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차익 실현의 욕구가 강할 것이다. 왜 이거를 설명드렸어요? 전날 우리가 화일약품을 매매를 했으니까 들고 계시니까 노란통만 참여하셨으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밀키트 보고 돈줄 선생이 오늘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갭상승 나온 다음에 한번 유심히 봐야겠다. 개장초에 조금만 봐도 여러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제가 이번 주는 밀키트 나가면서 수요일, 목요일 이틀 연속 나갔죠. 출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께 이런 좋은 전략을 알려드린 거예요. 전략 너무 완벽했죠. 여러분들 차익 실현하시라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됩니까? 이미 지금 오늘 참여해 있으신 이 노란 톡방 있죠?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이 노란 톡방에서 교육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교육만 받으시면. 교육 받으신 거를 실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천만 하시면. 아까도 강조해드렸죠. 교육만 받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지행, 합일설. 꼭 실천만 하려고 하면은 교육받은 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실천을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큰 자금이 아니더라도 내 자금의 한 1% 정도씩이라도 초반에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연습이 잘 되면은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여러분도 수익으로 혼쭐 나실 수 있겠죠. 지금
지금 참여해 주시는 이 방에서 저희가 평일날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화일약품 불기둥도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 매수 포착이 완벽하기 때문에 매도까지도 완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남제약. 자, 우리 또 경남제약 저희 돈줄 선생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15% 조금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고 하니까 경남제약 어떻게 됐습니까? 15% 2,480원에 우리가 포착을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경남제약 정도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죠. 왜? 우리는 이미 화일약품으로 청산을 했으니까. 그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을 살 거냐 핑거스토리를 살 거냐 같은 날. 얼마나 편합니까? 나 핑거스토리 다시 들어갈래. 수익 많이 냈으니까. 아니면 새로운 종목, 나 화일약품 정리했으니까 경남제약도 한번 들어가 볼래. 사실 경남제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평소에는 매매 대상이 아니에요. 이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신호가 없는 종목입니다. 반응 자체가 없는 종목이에요. 한번 이렇게 삐끗한 거 빼놓고 윗꼬리 쭉 달죠. 자, 윗꼬리가 이렇게 강하게 달리는 종목은 보통은 거래 대금이 크지 않은 종목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매매해봤자 소용이 없는 구간이에요. 매도하기가 어려운 구간이에요. 특히 본업이 있으신 분들,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분들 아니면은 하루 종일 보는 것도 눈 빠지죠. 잠깐만 한눈 팔면은 매도할 수 없는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경남제약은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사실 올라가려는 시그널도 사실 크지는 않았어요. 전날 다른 종목들 화일약품 상한가 갈 때 얘는 찔끔 올랐죠. 그러니까 딱히 뭐 매매 대상은 아닌데 우리 또 돈줄 검색기가 검색을 해왔고 갭상승에서 탁 튀어 오르는 구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이렇게 상한가까지 들어가니까 우리가 매수 포착을 해서 짧게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이날은 좀 폭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었죠. 자, 경남제약은 펀더멘탈적으로는 솔직히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개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제품 중에 레모나 제품으로 유명하죠. 실질적으로 한 2015년, 2016년 이럴 때 중국 소비 관련주가 우리 시장을 주도할 때 그때 중국에서는 우리가 뭘 팔아도 웬만한 거는 다 좋다고 할 때였죠. 그 당시에 중국에서 레모나 열풍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 신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레모나를 이제 먹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만으로 레모나가 상한가 가고 그랬었습니다. 이 경남제약이 상한가 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의 뭐 거들떠도 안 보던 기업이었죠. 관리 종목에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포착해서 이렇게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거래 대금이 폭발했고 우리 돈줄 검색기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내 손 안에 돈줄 검색기 여러분들 꼭 얻어 가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청하시고 지금 선착순 다 마감됐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 하단에 있는 노란톡 입장하셔서 여기서 또 기다리고 계시다 저희가 한 번씩 제공해 드릴 때가 있으니까 그때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 손 안의 전문가. 제가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이 경남제약은 옛날에 뭐 레모나를 먹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30분 1시간 공부하지 않아도 내 손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 종목이 나오는데 얼마나 편안합니까? 다들 본업 있고 바쁘신데 이런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종목 검색기와 함께 모두 수익으로 혼쭐나시기 바랍니다.